이번 시간은 조금 이색적인, 저희가 이제 이 주제를 한번 논해 보려고 몇 번을 벼렀어요. 몇 번을 벼렀는데 한번 이참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의 아들 이종범, 그리고 이제 바람의 손자 이정호, 이 부자. 과연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인가? 자,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 3년간 프로 초창기 3년간의 성적만 놓고 보면 당연히 좀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는데 그렇지만 이제 고졸인 이정우, 대졸인 또 이종범 코치 좀 다르잖아요. 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분들, 다른 분들의 어떤 의견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그만큼 대단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이정우 선수다, 그죠? 그렇죠. 뭐 슈퍼 루키를 이제 넘어서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으니까 뭐 이제는 KBO 대표 외야수죠. 국가대표가 됐고, 사실 성적만 놓고 봐도 정말 대단해요. 지금 성장세가. 첫 해 정경기 출장을 했습니다. 타율 3할 2푼4리에 179안타. 두 번째 시즌에 뭐 부상이 있어서 부상이 있었죠. 네, 경기 수는 좀 줄었지만 타율이 3할 5푼 5리예요. 그리고 작년에 공인구 반발력이 감소가 됐는데 194안타, 또 커리어 하이를 경신했습니다. 컨택 능력, 선구안, 이거는 뭐 따라올 자가 없다 할 정도로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현장 스태프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3년간에 이제 뭐 535개 안타를 쳤는데 산술적으로 대략 계산을 하면, 그죠? 12년이면 2000안타를 돌파하는 페이스다. 메이저리그를 만약 안 간다면, 해외에 안 간다면. 그렇죠. 네. 뭐 아마도 메이저리그 진출을 꿈을 아마 꿔볼 것 같은데, 하여튼 정말 대단하고 사실 이제 리그에서도 탑 수준으로 올라온 외야수이기도 하고, 그죠? 네. 그리고 대표팀에 가더라도 거의 뭐 그냥 톱 타자는 떼놓은 당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그런데 근데 아버지인 이종범 코치는 어떤 길을 걸었느냐? 그때 광주일고 건국대 뭐 1993년 해태 타이거즈 1차 지명으로 입단을 합니다. 당시 계약금이 7천만 원이었습니다. 연대 고대 왜 안 오냈겠어? 오라 그랬죠. 근데 이제 동기들을 많이 받아줬어요, 건국대에서. 그래서 건국대로 가게 되고, 데뷔를 하고 나자마자 이제 93년부터 뭐 잘합니다. 뭐 첫 시즌은 조금 아쉬웠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 그냥 잘합니다. 93년부터 97년까지 5시즌 동안에 타율이 3할 3푼 1입니다. 이게 뭐 전체 1위였고 714안타, 이것도 1위고. 근데 이 대단한 건 홈런이 106개인데 리그 전체 2위입니다. 타점이 315개인데 이게 5위고, 310도루는 뭐 당연히 뭐 출중한 1위였는데, OPS가 뭐 9할 5푼 4리인데 이 5시즌에 2위입니다. 이제 사실 이제 이것을 보면 야수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럼 뭐 교타자에, 그 다음에 중장거리에, 때로는 이제 뭐 97년 같은 경우는 30홈런을 쳤는데 그 시즌에는 이승엽 선수가 그때 이제 홈런 32개로 홈런왕을 했어요. 막판까지 홈런왕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참 대단하고, 그래서 1997년에 일본 중이치 드래곤즈로 진출을 합니다. 이제 이 혜태가 어려워서 그 당시에 4억 5천만 원 돈을 받고 갔어요. 잘했죠. 첫 해에 잘했는데 1998년에 가와지리 선수한테 오른쪽 팔꿈치를 맞아서 골절상을 당하고 좀 페이스가 꺾이고, 99년에는 이제 외야수로 나갔다가 그 다음 좀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또 와서 한국에서 최고의 그 활약을 펼쳤던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스탯을 좀 까먹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여하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내야수 중 한 명이다. 투수는 선동열, 타자는 이승엽, 야구는 이종범,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이종범 코치가 가장 좋아하실 만한 건데, 자, 이제 2월달, 지난 2월에 주니치 드래곤즈에 지금 코치 연수를 가 있습니다. 가 있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이 사태에서 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은 개점 휴업이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만 혼자 갔다고 그래요. 혼자 가서 지금 10월까지는 코치 연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정우 선수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데. 그렇죠. 본인이 외모는 낫다고 했습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그건 뭐 저도 인정이고 그렇습니다. 워낙 잘생겼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반대를 했다고 해요. 야구하는 거를. 뭐 야구 선수가 되는 게 힘든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또 몰래 야구를 시작했고. 근데 보면 거의 다 정점에 서 있는 부분을 보잖아요, 아들은. 그죠? 아들은 그렇죠. 아버지의 정점에,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뭐 하는 분이지? 하고 봤을 때는 이미 아버지는 커리어에서 상당히 높은 부분에 와서 30대
중반을 넘어가는 그 상황이니까 굉장히 멋진 부분을 보게 됩니다. 30 초중반을 넘어가니까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멋진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버지는 올라올 때까지의 모습을 알잖아요. 자기가 겪었던 그 힘든 부분을. 그래서 주로 보면 아버지들은 하지 말라고. 네. 아들한테 주로 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권하는 거 있죠. 직업. 네. 저는 절대 권하지 않지만 권하는 거 있죠.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오죽 좋았으면 아들한테까지도 시키겠어.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근데 그 당시 이제 보니까 반대로 했는데 아버지가 너 하려면 좌타자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게 이정범 코치가 느꼈던 거야. 자기도 발이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좌타자들하고 우타자들하고 좌타자는 무조건 한 발짝에서 최소 반 발짝은 앞에 가 있어요. 일루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거 유리한 부분은 알잖아요. 네. 당겨치면 벌써 이렇게 당겨친 타구는 빠른 타구가 오른쪽으로 가면 3루타가 될 가능성도 높고 이 차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 타자면 시켜준다 그래서 우투 좌타가 됐다 그러던데. 그 다음 또 뭐 이정우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만요. 아빠를 뛰어넘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아빠라는 존재가 너무 고맙고 팬들도 재밌어 하실 거고 자극도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했다 그러는데 뭐 아버지를 보면서 배운 것도 많을 테고 사실 아버지가 이미 엄청난 레전드라서 넘기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첫 해부터 하는 걸 보니까 멘탈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멘탈부터가. 첫 해 사실 신인이 어떻게 정경기 출장에서 그렇게 안타를 많이 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근데 아버지가 또 이종범인데 그거를 이겨내고 뭐 첫 해 활약을 하는 걸 보면은 멘탈도 보통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부자지간 야구인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탁 집어서 이야기하는데 이종범, 이정우 부자를 제외하고 이만큼 정도 올라와 있는 분들이 없어요. 보통은 이제 아버지 명성에 가려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레전드 아들들은. 마이클 조단의 아들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마이클 조단인데 그렇죠. 그럼 아버지가 마이클 조단이면 아들은 최소한 뭐 절반쯤은 하지 않겠어? 절반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야. 그렇죠. 에베레스트 산의 절반만 해도 4,000m 넘잖아. 완전 고봉인데? 그런 기대치가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늘 그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뛰어넘는 게 쉽지 않은데 어느 순간 좀 막 나중 되면 이제 뭐 이정우 아빠 뭐 이렇게도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야 이게 참 대단하다. 이종범 코치가 본 아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아버지도 그런 말을 했어요. 작년에 이제 12월에 자선야구 대회에 같이 출전을 했죠. 이제 뭐 이종범 팀, 양준혁 팀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같이 출전을 했고 이제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본인도 이종범의 아들 태어나니까 이종범의 아들이다. 이런 부분에 좀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느낄 수도 있을 만한 그 부담. 그렇죠. 부담을 아니까. 심지어 같은 야구 선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이정우 선수도 성인이고 정우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인터뷰를 잘 안 하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실력을 보면서 또 놀라는 거예요. 잘하니까. 근데 또 확실히 이제 비교가 어려운 게 그 이종범 코치는 대학교 졸업하고 뛰었고 이정우 선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뛰었다. 그래서 그 당시 나이대를 비교해달라고 했더니 뭐 나는 대졸이었고 이정우는 고졸로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한 2, 3년은 더 지나야 봐야 알 것 같고 이제 대학교 3학년 나이였으니까 작년이 그렇죠. 지금 4학년 나이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실패를 해보고 또 경험을 쌓아가면서 좀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 좀 불가능하다. 네. 실패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실패를 해야 쌓이는데 결국 실패가 없네. 참 완성도를 높여가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잠깐 드리면 왜 고졸하고 대졸 차이가 있냐면 야구는 약간 특히 야구에서 수비라는 부분은 또 타격도 그렇더만요. 타자들도 이 세월이 좀 쌓여야 된다. 뭐 흔한 말로 짬밥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쌓여야지 노름수도 생기고 그 경험이라는 걸 무시를 못한다. 그래서 초반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의 이 전성기는 보통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로 이어지잖아요. 네. 근데 축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20대 초반부터 20대 중반까지가 거의 뭐 중후반까지도 가지만 30대를 넘어서까지 뭐 이렇게 잘하는 선수들은 뭐 호날두나 뭐 이렇게 몇몇 선수들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야구는 그만큼 조금 뭐가 쌓여야지 경험이 쌓여야지 되는데 이정우 선수 오자마자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아버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인이 더 잘 아니까. 제가 오늘 그래서 한번 물어봤잖아요. 네. 우리 손익 감독이 다 안단 말이에요. 뭐 이종범 코치도 잘 알고 옆에서 또 우리 뭐 보고 있으니까. 또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렇죠. 뭐라 그러던가요? 두 사람을 좀 비교하면. 발은 기본적으로 이종범 코치가 빠르다. 그리고 센스. 네. 확실히. 그거는 뭐 이미 도로에서도 증명이 됐고. 근데 이제 공 보는 눈은 이정우가 훨씬 좋은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게 컨택 능력과 이제 연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어깨는 비슷한 것 같고,
전체적인 운동 센스는 좀 이종범 코치가 앞선다. 사실 이게 그 천재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요. 다들. 네. 천재에 그냥 가까운 천재다. 네. 그런 면에서 천재성에서도 좀 이종범 코치가 앞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정우 선수도 뭐 운동신경은 당연히 평균 이상인데 아버지가 워낙 뛰어나니까 좀 그런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주루도 괜찮고 운동신경도 괜찮은데 뭐 이종범 코치가 워낙 빠르니까 당연히 위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종범 코치는 물론 대졸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나 이종범이야 약간 이런 자부심이 엄청났다고 해요. 그렇지. 뭐 같이 뭐 선수 생활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했죠. 그런 스타성 이런 걸 또 본인도 잘 알고 있고 근데 아직 이정우는 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좀 더 천재형에 가깝다고 좀 이종범 코치가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파워도 기록으로만 봐도 딱 이종범 코치가 앞서죠. 뭐 30홈런 아까 쳤던 그런 기록도 있고 그런데 또 이제 손혁 감독이 얘기하는 거는 이정우는 아직 어려서 좀 파워가 더 향상될 수 있는 이미 조금씩 늘죠, 그죠? 그렇죠. 뭐 전 감독도 뭐 중장거리 타자로 키우려고 왜냐면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키우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정우 선수가 이 고졸인데도 바로 경기를 뛴 점 이거는 좀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2017년에 저도 그때 이정우 선수가 그때 뭐 내야수였잖아요. 내야수로 네, 고등학교에 내야수로 와서 그때 캠프에 간다 그랬을 때 그때 저도 이야기를 직접 들었었는데 아유 뭐 바로 실전에 투입하고 그러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뭐 캠프에서 좀 경험하면 매년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봐 그냥 개막전 엔트리 들고 그때부터 전경기를 뛰는데 옆에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뭐 이런 친구가 있나. 수비 전향을 했는데도 완전 빠르게 적응을 진짜 말도 못할 정도였죠. 이정우 선수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게 또 강병식 타격 코치인데 그렇죠. 예. 뭐 객관적 판단은 어렵지만 누가 윈지나? 네 일단 스피드 도루 이런 면에서는 또 이정범 선배님이 좋은 것 같다. 확실히 똑같은 평가고요. 뭐 야구 센스는 비슷한데 이것도 또 손혁 감독과 평가가 똑같은데 뭐 공 보는 눈이 워낙 좋고 하니까 컨택트는 좀 이정우가 낫지 않나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강병식 코치는 재밌는 게 파워는 또 비슷하다고 보더라고요. 뭐 홈런 개수의 차이가 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한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작년에 공인구 반발력이 떨어졌는데도 장타나 홈런 개수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주루 빼고는 타격에서 거의 다 두 타자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우타 자타 차이가 있고 근데 이제 또 결정적인 차이 하나가 이제 포지션이죠. 이종범 코치는 한창 전성기 때 이제 유격수를 봤었고 그러면서 도루도 뭐 80개 이상 했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게 진짜 체력 소모가 어마어마했을 건데 수비할 때도 가장 바쁜 포지션인데 그걸 하면서도 도루도 하고 상할 후반대 타율. 근데 이정우 선수는 외야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차이가 뭐 정경기를 출전한 것도 뭐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유지하는 걸 보면 또 확실히 그 이종범 코치가 더 좋은 걸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왜 저희는 이제 이종범 코치의 시작부터 끝을 저희는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봤어요. 드라마를 치면 1편부터 미인 시리즈 16화까지를 다 본 거예요. 다 보고 야 이 드라마 어땠는데 이정우 선수의 드라마는 이제 과연 이것이 1편이 끝난 건지 2편이 끝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드라마의 클라이막스도 보지도 못했고 끝이 어떻게 맺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1편부터 무지막지하게 재밌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청률이 몇 프로까지 올라갈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한번 점을 쳐보는 거죠.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옆에서 있는 분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오늘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또 시작을 하신 또 우리 허구현 위원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이종범 코치의 어린 시절도 알고 있고 이종우를 옆에서 또 봐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떤가 그랬더니만 이종범은 대학을 졸업하고 프로였고 이정우는 고교 졸업이다. 이제 대학 4학년인데 이게 참 대단하고 그리고 이종범은 뭔가 치타 야생마 막 이런 막 그냥 약간 동물적인 감각 그냥 센스를 타고났다. 그냥 선천적으로 저 친구는 그냥 재능을 그냥 받아왔구나 이런 걸 느꼈고 근데 그 시대는 그런 재능을 뭔가 갈고 닦아줄 만한 그런 여력이 조금 부족한 시대다. 그 재능으로 그냥 다 본인의 야구를 이뤘고 반면에 이정우는 공수주가 잘 갖춰졌고 타격 스윙을 한번 보면 훨씬 부드럽다. 스윙 자체가 아름답기까지 하다. 이정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고 그것이 몸에 배웠고 그냥 유연하고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냐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종범 코치는 센스가 좋고 어깨가 강했잖아요. 좀 딱딱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대로 체계적으로 뭔가를 배웠고 그런 체계적으로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야구에 토양이 있었다면 정말 뭐 대단한 유격수가 됐겠지만은 조금 아쉬웠고 일본에서 부상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트레이닝이 됐다면 정말 대단한 유격수가 세계적인 유격수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정우는 시대를 더 잘 타고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구 붐이 있고 그죠? 네. 자 우리 프로야구 이제 올해 이제 야구가 이제 세월이 쌓이면서 어릴 때부터 따라하면서 아빠 흉내를 참 내면서 뭔가 가르칠 수 있는 네.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근데 참 이정우를 보면 뭐 허연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유연하고 자연스럽고 물 흐르듯 하는 야구를 한다. 이게 뭐 정말 대단한 거 아니냐. 프로 3년 스탯을 보면 이종범이 당연히 좋을 거다. 근데 이정우는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아느냐. 이정우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젊기 때문에 또 그런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어때요? 이 손수민 기자는 키움 담당으로서 네. 이정우 선수를 보면서 나중 되면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제가 뭐 감히 평가를 할 수 없지만 근데 이정우 선수를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게 지금 청백전 이런 것도 보면은 못 치는 코스가 없고 그냥 무조건 안타예요. 거의 같은 팀 투수들도 뭐 이렇게 던져봐도 다 안타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뭐 개막도 안 했는데 뭐 그 정도고 진짜 치는 능력은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제가 뭐 그 이종범 코치의 전성기를 뭐 눈앞에서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물론 그냥 팬으로서 어렸을 때 봤지만 타격 센스만큼은 더 좋고 또 지금 아직 더 뛸 날이 많지 않습니까? 프로 연차도 아마 이종범 코치보다 더 많이 뛰기 때문에 기록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앞서지 않을까. 뭐 또 하나의 레전드가 탄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타고난 재능이 있죠. 재능이 상당히 좀 중요도 하더라. 왜냐하면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재능을 가진 사람이 놀질 않는다니까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하면 잘하기 때문에 더 재밌게 해. 더 많이 해. 타이거 우즈 선수도 마찬가지인 게 타이거 우즈가 그렇게 남들 볼 때 훈련을 별로 안 하는데 집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선풍기 있죠. 큰 선풍기, 제트기. 그걸 가지고 맞바람 치는 거 연습도 하고 집에 스프링클러 물 틀어놓고 이게 비가 오는 상황을 가정해서 연습을 하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재능도 가지고 노력까지 하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아무튼 저는 이정우 선수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뭐 다치고 왔을 때 있잖아요. 네. 감각적으로 초반에 좀 힘들 것 같다. 근데 막상 스트레스를 받는 실전 경기를 가잖아요. 연습 경기 때 조금 부진하다가도 실전 경기 가면 안타를 쳐요. 그 이상하게 막 답답해진 찰나 같은 거. 네. 그죠?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그 상황을 그냥 이겨나간다. 그건 그냥 타고나는 거죠. 어느 정도는 타고나는 것이고 본인이 이렇게 깨우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뭐 타고났든 아니면 스스로 프로 3년을 채우면서 만들었든 여하튼 대단하다. 저도 아버지급의 그런 대단한 레전드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야구를 잘하는 부자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올립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